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면접 준비 방법입니다. 일단 광운대학교 면접, 저는 모든 면접 준비 시작할 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니까 일단 그거 짚어드리고 가죠. 우리 아이가 이 대학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는 그 대학의 1차 합격 발표 일정과 면접일까지 며칠의 차이가 있느냐, 요걸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제가 늘 당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운대학교에 광운 참빛 인재 전형 면접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요 두 개의 이제 전형이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요. 요 전형들 일정 한번 먼저 보면 광운대학교 참빛 인재 전형 1형인 면접형,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이렇게 쓰여 있죠. 일단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서 쓰신 분들 요거 1단계 합격 통과하기를 저도 같이 또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요렇게 30일 날 1차 발표가 나고 나면 면접은요. 11월 2일 토요일 또는 11월 3일 일요일, 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11월 3일 일요일, 요렇게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날짜 잘 챙겨보세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발표가 나고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 면접 보거나 일요일에 면접 보거나요. 수요일에 발표 나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1단계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수요일날 발표를 기다렸다가 면접장에 경쟁력이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원서 쓰자마자 제가 이 레드북 특강 소개 드리면서 여러분 원서 쓰자마자 특히나 수능 전에 면접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한번 다 쫙 보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싹 해놓으면 여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부터 행특까지를 쫙 보고 뭐 지원 동기랑 그 다음에 뭐 학업 계획이랑 이런 내용들 파트별로 들어있으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면서 내 서류 옆에 놓고 키워드라도 뽑아보면서 머리로 활동을 떠올려 두면 나중에 1단계 합격 발표 났을 때 빠르게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준비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 1단계 합격 기다렸다가 면접장 가겠다? 거의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1단계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합격 발표와 면접일이 바로 붙어있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길게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하시면은 그래도 한 열흘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준비 들어가신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1단계 합격 발표 기다렸다가 준비는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 그럼 미리 언제부터 하냐? 당장 시작하신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나요? 그쵸?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나요? 수능 공부를 탁 연필을 놓고 하루 종일 면접 준비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거 하루에 한 파트씩이라도 요거 보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정리해둔다. 그리고 1단계 발표 나면 본격적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말하는 연습해본다. 요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본 상태로 면접장 들어가는 거는 경쟁력 있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운대학교 면접은요. 일단 각 평가조별 2인의 입학사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장에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면접관 2분 앉아 계시고 우리 아이 혼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인 면접입니다. 학생은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분 2분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2인의 입학사정관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이 교수님들도 그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으로 위촉을 해서 위촉사정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접장에는 교수님 1분, 입학사정관 1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평가위원이 지원자에 대하여 개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명 학생 들어오는 거고요. 앉아서 이렇게 대면에서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정도 진행하고요. 지원자의 평가 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서 구성된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따로 문제를 제시해서 읽고 답변해보세요. 이런 류의 면접은 진행되지 않고요. 우리 아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충실하게 내용으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원자의 평가 서류에 대한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게 1차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쓰여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1순위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활동들은요,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간혹 학생들 서류 중에 내가 참여하긴 했지만 아주 가볍게 참여해서 내용이 좀 없는 경우, 혹은 나는 한 20% 에너지로 참여했는데 선생님께서 한 80% 에너지로 적어주신 활동들, 그런 경우에는 쓰여진 거에 비해서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간혹 내가 하지 않은 활동들도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그 학생이 그 활동을 진짜 한 활동처럼 설명하려면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억을 막 떠올려가지고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떠올려서 준비를 해서 면접장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 시에 평가 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학교명 등 다 블라인드 처리되고요.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광운대학교 면접 가시는 분들도 복장, 교복이나 학교를 드러내는 체육복 착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불가예요, 불가. 그 다음에 나의 이름 말하면 안 되고요. 면접장에서 이름 말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친구도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어딘지도 말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경영학과 면접 보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배경, 부모님만 얘기하면 안 되냐? 삼촌, 이모 아무도 안 됩니다. 고모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됩니다. 언급하면 평가에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광운대학교 면접평가 요소인데요. 광운대학교 찬빛인재 전형하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평가 비율이 같아요. 평가 비율이 두 개가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의 발전 가능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봅니다. 학생의 발전 가능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본다. 멘토님, 학업 역량 안 보나요? 학업 역량? 학업 역량 안 보네요? 아니죠. 우리는 세부 요소를 살펴야 됩니다. 자, 세부 요소 안에 들어가 볼게요. 발전 가능성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 발전 가능성을 45%의 비율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의 내용을 살펴보니 전공이나 계열 분야의 관심과 이해도를 체크하고요. 전공 계열 분야의 지적 탐구 노력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적 탐구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 학업 역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학업 역량. 다만 전공 계열 분야의 지적 탐구 노력이고 전공 계열 분야의 관심과 이해도니까 어떤 거 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 계열 분야의 관심이냐 이해도가 있나 보겠다는 것. 선택 과목 충실하게 이수했나? 묻는 질문 나옵니다. 특히나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질문들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전공 분야에 관심이나 이해도가 있다면 이 과목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데 이수 안 했네? 어떻게 보완할 거야? 다른 친구들 다 해왔을 텐데 어떻게 따라갈 거니? 왜 선택 안 했니? 요거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전공 과목에 우리 전공 계열의 필수 과목들 있죠. 필수 과목들. 필수 과목들은 학업 역량의 수준 체크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일단 성적이 부족하면 왜 그런지 물어본다. 성적이 우수하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본다. 성적이 상승했으면 너만의 비결이 있는지 물어본다. 성적 하락했으면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계획 물어본다. 이런 내용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이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수 과목의 수준을 보시고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 학업적인 것만 물어보나요? 아니죠. 숫자로만 우리가 학업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활동으로도 학업 역량의 수준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 전공 관련된 과목의 세특 주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 주제 탐구했던 활동들 있죠? 그런 활동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전공 관련된 활동했다? 요거는 이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사고력이에요.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게 종합사고력인데 여기서 잠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가볼게요. 소프트웨어 이 우수인재 전형이 아까 보시면 비율은 똑같죠? 발전 가능성이 일반 광운 참배인재 전형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의 경우도 전공 계열 분야의 관심과 이해도 보고요. 전공 계열 분야의 지적 탐구 노력 똑같이 보죠. 근데 여기서 빨간 색깔로 하나 더 표시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분야 경험의 진정성 및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험, 진정성 및 다양성을 본다. 그러니까 애초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이 분야의 경험이 좀 풍성한 상태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우리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했던 활동에 별표 쳤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인재 우수 전형으로 쓴 친구들은 내가 특히나 학교에서 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활동 한 거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들 꼼꼼하게 말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종합적 사고력입니다. 종합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은 면접장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질문의 수용 능력 및 답변의 적정성을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면접관이 지금 질문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가? 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답을 달달달달 외운다에서 그치지 않게끔 살짝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꼬리 질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 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메인으로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으면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면접관들이 꼬리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이 어떤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짜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반론을 제기해서 한번 확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거 어디 별나라에서 오는 질문이 아니죠. 어디 별나라에서 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결국은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답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이 활동한 소재들을 펼쳐두고 지금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에 가장 비슷한 소재를 꺼내서 답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성 25%인데요. 요거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면접 태도를 보겠다. 면접 태도를 어떤 친구가 와서 아휴 그냥 일단 와봤어요. 여기를 꼭 붙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1차를 통과시켜 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열심히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충실히 준비했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또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정말 이 면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저 꼭 붙고 싶습니다. 합격시켜주세요. 요런 대사를 한다고 해서 이 학생이 정말 절실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학과도 많이 살펴보고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진심으로 준비해서 우리 대학 오고 싶은 학생이구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관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전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다가도 한번 환기를 해서 공동체 관련된 질문은 꼭 하나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인성이라고 되어 있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체적 가치관을 묻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한 질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1인 1역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 개인의 역량, 내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이 학생이 충실하게 해나가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협업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 기록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출결 질문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1역이라든가 아니면 임원이라든가 뭐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두드러지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질문이 좀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그 활동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 광운대가 워낙 이공 자연 계열이 좀 발달되어 있는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그 전공 분야의 친구들은 실험을 하거나 할 때 팀워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공과 관련된 활동 속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 갔던 학생인 건지 이런 거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이 이 종합 사고력과 인성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시 면접 평가는요. 일단 1단계 합격자 안내문 확인하시고 면접 시간과 장소에 맞춰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지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우리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 대기실로 이동해서 면접 대기실 앞에 들어있다가 이제 면접 평가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가자분 2분 계시고 나 혼자 들어가서 면접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면접위원 2명과 개별 면접하고요. 면접은 약 10분 면접. 그리고 나오면 안내에 따라서 귀가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 문항 예시를 몇 개를 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2년 동안 해왔네요. 본인의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우리 기본 질문 다 들어있네요. 그쵸? 우리 레드북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질문입니다. 이 활동에 친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공동체 역할 묻는, 공동체 그 경험을 묻는 질문 꼭 나온다고 했죠. 한 개씩은 꼭 물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니까 뿅뿅 교과 활동에서 무슨 발표했네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뿅뿅 교과의 활동은 우리 전공에 좀 더 밀접한 그런 과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과 밀접한 교과를 먼저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쫙 정독은 하시되 좀 거리가 먼 과목들은 기억을 떠올려 두는 정도. 맞아, 나 그거 했었지. 이런 주제 맞아, 있었지 정도로만 떠올려 주신다 하더라도 전공과 밀접한 세특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말할 수 있게끔 먼저 준비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이 졸업한 후에 분야의 진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뭔가요? 라고 해서 우리 전공과 진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초한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기 때문에 뭔가 구술하는 면접 아니고요. 문제 제시하는 거 아니고요. 외국어 면접 아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강원대학교는 우리 학교랑 우리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저 이 대학 붙여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동을 충실하게 해온 학생인가를 보고 뽑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요 질문에 1, 2, 3, 4로 가져온 게 첫 번째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학교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의 구체성,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의 그 경험의 깊이, 얼마나 제대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요 4개를 좀 이렇게 가장 위에다가 묶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별표로 주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지원 동기, 그 학과 지원 동기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광운대학교 학과를 좀 특징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보이시나요? 컴퓨터 정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융합공학과, 로봇학과, AI 로봇 전공, 정보제어 시스템 전공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가 가더라도 영어 산업학과, 다른 데랑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동부가 문화산업학과, 다른 데랑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런 거 보이시나요? 학과들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왜 요 학과인지, 요 학과가 아니고 왜 요 학과인지, 요 학과가 아니고 왜 요 학과인지라고 하는 우리 학과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왔는가.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그 학과는 다른 대학과 산업심리학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심리학과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 포인트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지원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은 제가 잠시 뒤에 우리 레드북 예시 질문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과에 대해서 정말 너 말할 수 있니? 우리 학과에서 뭐 배우는지 알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알고 너 그럼 어떤 거 준비해왔어? 우리 학과를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니? 그 활동 어느 수준까지 했는데? 를 묻는 질문이 핵심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광운대학교 면접은 요 1, 2, 3, 4번은 일단 핵심으로 별표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했는가. 그리고 나서 대학에 입학한 후에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잘 학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성적의 특징, 하락했는가, 상승했는가, 어떤 게 우수한가, 어떤 게 부족한가, 주요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질문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놓치지 않고 성실성이나 공동체 역량을 묻는 질문 하나씩은 꼭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 내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진짜 상투적으로 그냥 몇 줄 써서 그냥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숙제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선생님께서 제3자 시각에서 써주신 서류로 면접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면접관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 10분밖에 없어요. 정말 나머지 이 30초 마지막 할 말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있나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레드북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레드북 안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요 꼼꼼하게 다 보고 계시죠. 여기 안에서 블라인드 평가라든가 어떤 거 입고 가야 된다, 뭐 분위기가 어떻다, 답변 어떤 길이로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런 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일단은 1장에서 기본 충실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는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주로 여기 동아리나 진로 활동, 그쵸? 그 다음에 이 교과 활동과 세부 능력 특기사, 보통 요런 항목에서 우리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활동들이 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 항목에서 전공 활동이 이루어진 활동이 있다, 요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준비하세요. 그럼 확률상 좀 더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었죠. 나머지 출결 상황이 기록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뭐 강점을 갖고 있거나 유독 부족하다, 그다음에 행특에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셨거나 다소 아쉬운 부분 짚어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장으로 가면 지원 동기랑 전공 및 진로, 요 부분 되게 중요하죠. 요렇게까지 핵심 사항 준비해서 면접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적인 질문으로 가보면 48번입니다. 48번 보시면 제가 우리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주제 탐구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 주제 탐구 내용 및 탐구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요런 질문이 광운대학교 질문에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답변을 구성을 할 때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 탐구의 과정, 어떤 참고 자료 했는지, 활용했는지,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탐구 결과는 어떤지, 그걸 통해서 나의 성장한 점 어떤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를 충분히 다 준비한 상태에서 면접관이 어느 부분을 짚어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게끔 우리는 충실하게 기억을 떠올려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 위에 답변 내용 중에 평가자의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꼬리 질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의 방향 다 설명드렸고 해설까지 해드렸죠. 요거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30번, 131번입니다. 제가 비슷비슷한 학과들이 펼쳐져 있는 이 학과 속에서 왜 굳이 우리 학과를 왔느냐, 우리 학과에서 정확하게 뭐 배우는지 알고 있나요? 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교과목, 1학년 때는 뭐뭐뭐뭐 배우고요, 2학년 때 뭐뭐뭐 배우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교과목을 나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 정확하게 뭐 배우는지 알고 있냐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알고 있냐, 그래서 다른 학과와 차별화되는 중점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있냐를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우리 학과를 1분간 설명해봐라 했을 때, 우리 학과요, 제가 진짜 꿈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학과는 왜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거기 가서 뭘 기여하고 싶고요. 정말 1분이 아니라 10분을 줘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가진 학생을 뽑는 그런 면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드북 특강과 함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30번, 131번, 또 48번 요런 문항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도 꼼꼼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합격하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면접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광운대학교 또 지원하신 분들 최종 합격까지 응원 드립니다. 자,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